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한반도에 북상한 제5호 태풍 장미가 큰 피해 없이 소멸됐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날씨 하루 사이에도 변화무쌍합니다. 태풍이 물러가자마자 폭염 소식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대기가 많이 습한 상태라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나와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에는 오늘 오후까지 장마의 영향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올해 태풍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상청은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태풍의 수는 2개에서 3개로 예년보다는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3도, 영덕 32도고요. 울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제철소 철 스크랩장 앞에서 협력업체 50대 직원이 25톤 덤프트럭에 한쪽 다리가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협력업체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속노조가 조사한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산재 사고는 지난 5년간 84건에 이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8살 A씨가 포항제철소 철 스크랩장 앞에서 25톤 덤프트럭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 스크랩을 운송하는 협력업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벌어진 사고로 추정됩니다. A씨는 헬기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안타깝게도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경찰은 철 스크랩 운송 협력업체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 부주의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발생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산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그 보고서만 올라오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달 13일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기계 점검 작업 중이던 직원이 8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금속노조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이후 모두 84건에 이릅니다. 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포스코그룹의 산재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이 37명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라 얘기하고 기업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정작 뒷전으로 미뤄져 있는데요. 포스코는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하고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 방안으로 영일만 횡단 노선을 조속히 건설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포항 우현동 화장장의 처리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포항에 새로운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부지 10만 평의 화장로 8기를 갖춘 추모공원 조성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부지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추모공원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경북에도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가 코로나19에 이미 상당 부분 지출돼서 복구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연말에 1,500억 원대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예산 담당관실은 요즘 비만 보면 걱정입니다. 저희는 장마 때문에 많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요? 이제 비 피해 때문에 그렇죠. 비 피하고 예산실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또 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왜 복구비가 없나 보죠? 재원이 별로 남은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장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도 안심이 되겠네요, 이제. 근데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태풍 복구비가 또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예비비는 600억 원. 이 가운데 360억 원을 지난 4월 1회 추경 때 썼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재원으로 다른 일반 예산에 보태져 지출된 겁니다. 나머지 240억 원 중 116억 원 역시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접 지출됐습니다. 남은 예비비는 124억 원. 하반기가 시작된 시점에 예비비가 이렇게 떨어지기는 이례적입니다. 이 돈으로 올해 있을 자연재해를 견뎌야 하는데 경상북도의 최근 3년 평균 하반기 예비비 집행액 85억 원보다는 많지만 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예산 전체로 보면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에 올해 경상북도가 1,81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요인으로 오는 11월 정리 추경에서 1,500억 원 정도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합니다. 한 해 3천억 원대 지방채 발행은 처음입니다. 지방교부세 삭감이 이어지는 내년 예산 상황 역시 최악입니다. 경상북도의 예상 삭감액은 4천억 원 정도. 경상북도의 한 해 예산이 8조여 원에 달해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복지비, 인건비 등 법정 의무 경비를 뺀 도비 자체 사업 예산, 즉 경상북도가 알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해 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역시 유례가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시는 중부지방의 산사태로 15명이 사망하자 관내 취약 지역에 선제적 예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파악해놓은 산사태 취약 지역 358개소에 대해 4명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꾸리고 이장 통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취약지 순찰과 응급복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곡 하단이나 풍광이 좋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산사태의 원인인 만큼 앞으로 산지 개발 행위 허가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KTX 포항 역사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당일 KTX 승차권 소지자에 한해 구입이 가능하고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포항시는 관광객들이 포항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6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울릉도는 언택트 관광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관광객 유인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보단 크게 줄었지만 이달 들어 관광객이 서서히 늘면서 10만 번째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10만 번째 울릉도 관광객으로 하고 참 감동이 새롭습니다. 울릉도가 자주 오는 편인데 또 이런 특혜를 누려갖고 대단히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울릉도 관광객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주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9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 3천여 명에 비해 65%나 감소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감소폭이 72.8%로 가장 컸고 이달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계기로 울릉도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울릉 아일랜드 투어 패스는 모바일 티켓으로 관광지와 버스를 이용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울릉 관광지는 물론 숙박과 렌트카 할인도 받을 수 있는 비지트 울릉 여행 티켓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객선 할인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릉군은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언택트 관광과 개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어려운 지역 관광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울릉군은 해설사와 함께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힐링로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개별 관광지로서의 경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제외한국문화원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의 한국문화원에서는 5개 홍보 모니터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경북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다음 달부터는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홍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경북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가운데 유럽과 대양주 관광객이 43%를 차지했습니다. 경주 서천과 북천 합류 지점인 금장대에 야간 조명이 보강됐습니다. 경주시는 2012년 중창된 금장대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경주를 상징하는 8가지 색으로 한옥의 멋을 살리는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양남 관성 솔밭 해변과 간포 나정 인도교, 주상절리 전망대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안동시의회 청사가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잘 쓰는지, 공사는 제대로 잘하는지 감시하는 안동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이 쓰는 건물의 공사 감독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의회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벽면을 둘러싸고 없던 배수구가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생겨났습니다. 주차장 현관 입구가 침수되자 물을 퍼냈지만 바닥은 계속 물이 넘치고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계 설비가 있던 배전실마저 침수되자 응급조치로 지하 주차장 바닥에 홈을 파고 배수구를 만든 것입니다. 상태가 심해지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사람이 여기서 물을 퍼냈지 사실. 지금 장마철에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응급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응급 조치하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거든 이게. 의회 건물과 본관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는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이 흥건하고 건물 벽과 바닥 곳곳에 빗물이 스며 있습니다. 물이 아래에서 솟아오르는지 위에서 떨어지는지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공업체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올해 물난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바닥에 배수구를 만들었지만 청사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가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본관 연결 통로 등 모든 하자 부분에 면밀한 보안 공사를 통하여 누수 보수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115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 안동시의회 청사. 신축 때부터 공사비 과다 책정과 관련 직원의 금품 수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안동시의회 청사가 준공 이후에는 부실 공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오던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유연탄 매립량 조작 문제가 재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직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은 대기업은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이 연료용으로 사들인 유연탄 만여 톤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09년입니다. 대구 염색단지 관리공단이 잘못 수입했던 유연탄 3만 2천 톤을 지난 2001년부터 공단 빈터 등지에 묻어놨던 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와 염색공단은 유연탄을 다 파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던 양을 16,000여 톤으로 절반 정도로 줄여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양은 이후 대기업 3곳에서 유연탄을 사들일 때 섞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톤을 산다며 가격을 지불한 뒤 실제로는 90톤만 받고 묻어놨던 유연탄에서 10톤을 더해 100톤을 맞추는 식입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받지 않은 유연탄 값에다 배달하지도 않았던 운송업체에게는 운반비까지 줬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전 이사장 A씨와 직원 2명이 대구 염색공단에 끼친 손해가 15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대구 염색공단이 본 손해 15억 원은 서류를 조작해가며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이 돈을 받은 대기업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명확하게 공범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겨간 것은 같은 대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소해서 빼놓은 거는 수사가 부실했다고 하나요? 뭐 기소가 좀 부실했다고 그렇게 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상식적으로 기준을 보면 계속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또한 전 이사장 A씨와 이후 이사장을 맡은 B씨에 대해서는 보험업체로부터 보험을 드는 대가로 리베이트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돼 10월 말까지 경북의 19살 이상 성인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코로나19 관련 설문 문항도 추가됐습니다. 조사는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폐용한 조사원이 미리 선정 통지서를 받은 가구를 찾아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의 역사와 경주의 유적을 소개하는 책자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책자는 시민 강좌와 과거 조상들의 경주 방문 관련 기록, 경주 발굴 유적 등 3종으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은 선도산과 남산, 월성 유적과 드론 촬영 영상, 발굴 성과 자료 등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45분쯤 포항 세무서 외벽에 불을 지른 뒤 세무서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윤미향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세금으로 월급을 주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날씨 하루 사이에도 변화무쌍합니다. 태풍이 물러가자마자 폭염 소식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대기가 많이 습한 상태라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나와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에는 오늘 오후까지 장마의 영향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올해 태풍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상청은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태풍의 수는 2개에서 3개로 예년보다는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3도, 영덕 32도고요. 울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